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약간은 줄었습니다, 교수님. 네. 뭐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예. 보시는 거죠? 네. 예. 어떻습니까? 지금 한 3주가량 1,000명대의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고,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처럼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한꺼번에 크게 나오면 숫자가 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것도 변동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 이제 토요일이죠. 내일 모레죠. 내일 모레 거리두기 다시 단계 조정하는 걸 이게 예정돼 있는데요. 네.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? 지금 상황에서 어떤 당 상태로 갈 것 같습니까? 지금 그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감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, 또 하나는 2.5단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데 그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 여전히 다수의 국민들, 다수는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데 소수가 안 지키면서 생기는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2.5단계를 잘 지키고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3단계를 격상하는 것보다. 그러니까 지금 단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그 5인 이상 집합 금지요. 네. 그것도 계속 되는 거죠, 그러니까.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이제 현재 상태에서 그 확진자 수를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그런 조치라고 판단이 돼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완화할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방역 당국이 완화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예.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대단히 어떤 효율적인 조치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자영업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고통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. 효과가 큰 만큼 그렇겠죠?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. 예, 어쨌든 빨리 좀 확진자가 줄어야겠습니다. 그래야지 그것도 풀리고요. 예. 그런데 동부구치소 문제는 뭐 제가 매번 전문가분들 나오시면 제가 여쭤보지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? 뭐가 가장 치명적으로 잘못됐길래 이 정도 사태까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? 그 방역 당국이 발표한 것은 이 동부구치소의 환경의 문제나 또는 전수조사가 늦어진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은 동부구치소와 관련된 방역 양상을 쭉 뜯어보면 최초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 그리고 그 접촉자들을 격리하고 잘 관찰했으면 번지지 않았을 감염이 대규모 감염으로 번진 걸로 판단이 됩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안 지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? 기본적인 방역 지침이 안 지켜서 생긴 문제를 환경의 탓이나 다른 요인으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. 예. 광주교도소만 해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렇게 확 번지지 않았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거기선 좀 제대로 기본이 지켜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? 그러니까 광주교도소가 동부구치소와 비슷한 규모의 수용 인원을 갖고 있는 곳인데요. 거기서도 이제 감염이 생겼는데 감염자 숫자는 31명에 그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역학조사를 잘 하고 접촉자를 격리하고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해서 한 동을 비우고 다 독방에 수용하고 이런 형태의 초기 방역 조치가 교과서대로 잘 지켜져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기본만 정확히 지켜도 동부구치소 같은 어떤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?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. 그럼 다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. 오늘 의사국시 1월에 다시 본 걸로 발표가 난 것 같은데요. 어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? 어떻게 보십니까? 첫 번째는 이제 정부가 그 의사국시를 다시 허용할 때 근거로 설명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과정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이제 근거로 지적한 거는 공공의료 체계 또 지역의 의료 취약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는 코로나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인턴이나 레지던트 중에서 지금 코로나 환자의 대부분을 보고 있는 공공병원, 지방의료원에 배정된 인원은 제가 정확히 카운트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5%가 채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은 수도권, 대학병원, 대형 병원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 코로나를 명분으로 해서 코로나의 의료 인력 부족을 명분으로 해서 국시를 허용하는 것은 좀 사실 그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공공의료 체계나 지역의료 체계 강화, 취약지 문제 해결을 또 설명을 들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에 반대해서 파업을 했고 파업한 것에 학생들이 동참하면서 국시를 거부했는데 그와 관련된 뭐
정부와 의료기관의 합의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허용해 주는 게 좀 너무 이른 조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. 예.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의사 국시 거부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이 많은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 그렇습니다. 제기를 네. 하고 있었고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서도 그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비운 파업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는데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급해서 의사 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도 공정성 문제는 제기될 수밖에 없는 네. 건데요. 왜냐하면 거기 참여한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과를 했다거나 네.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떤 명시적인 발표도 없는 상태에서 원칙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더군다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과는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. 이런 네, 말씀이시죠. 뭐 장기적으로야 문제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의사 국시를 허용해주고 그 인력이 배출돼서 인턴이 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코로나 환자의 대부분을 보고 있는 공공병원에 그 인력이 투입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. 그 공정성의 훼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사후적으로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백신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이 승인을 했는데요. 네. 그 어떻게 보십니까? 이 발표된 자료로 보면 전문가 보시는 어떻습니까? 그 효능 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. 네,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3상 임상 시험 결과 이 처음에는 절반 용량을 접종한 다음에 두 번째 전체 용량을 다 접종하면 면역력이 90%까지 예. 올라가는데 첫 번째, 두 번째 다 전체 용량을 주면 면역력이 60%밖에 되지 않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와서 그 논란 때문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3상 임상 시험을 다시 하기로 했고 미국 FDA는 그 다시 하는 3상 임상 시험의 결과를 보고 내년 4월쯤에 이제 승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영국은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 약간 문제가 있는 임상 시험의 결과만으로도 기본적인 면역력을 그 갖추는 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영국이 우선 급하게 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정도 효능이면 괜찮은 건가요?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?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독감 바이러스의 그 효과를 뭐 한 40에서 60%쯤으로 잡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3상에서 가장 낮은 면역 효과가 한 60% 정도이니까요. 독감 바이러스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나 이제 파이자나 모더나는 90%의 면역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낮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눈길을 끄는 거는요. 네. 아까 초기에 말씀하셨지만 이걸 맨 처음에 소량을 투여하고 나중에 대량을 투여하면 그게 효능이 더 높아진다 그랬는데 네. 승인받는 조건은 또 제대로 투여한 네. 양,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? 그러니까 임상 시험에서 처음에 절반, 나중에 전체를 투입했을 때 면역 효과가 더 좋았는데 예. 실제로 왜 좋았는지를 잘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는 그렇게 나왔더라고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니 그걸 이제 그 방식으로 승인을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. 예. 그리고 또 3달 있다 맞는 것도 좀 너무 긴 거 아닌가요? 어떻습니까? 예, 백신에 따라서는 뭐 짧게는 뭐 2주, 3주 간격으로 맞는 것도 있고 예. 뭐 몇 달 있다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백신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. 일반적으로는 2차 접종과 1차 접종 사이에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약간 백신의 효과는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. 근데 이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뭐 석 달 있다 맞으면 80%까지 면역력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례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. 그게 어떤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. 예, 그렇지는 않습니다. 예. 네. 지금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처음에 백신을 맞고 네. 얼마 만에 면역력이 생기는지는 백신마다 다른 건가요? 예, 이건? 백신마다 조금씩 다릅니다. 네.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로 보이는 건가요? 아스트라제네카에 따르면 3주, 22일 정도를 첫 번째 백신을 맞은 다음에 효과가 생기는 시점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파이자를 맞은 분 중에 맞고 나서 8일 후인가 감염이 된 사례가 나온 것 같은데요. 그거는 그렇습니다. 그때까지 면역이 형성이 안 됐다는 얘기겠죠? 파이자는 10일에서 한 2주 예. 정도가 지나야 이제 항체 형성이 되는 걸로 돼 있어서 뭐 그 사이에 감염이 됐거나 또는 그 전에 감염되어 있었는데 잠복기여서 모르고 있다가 나타난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다면 우리가 접종을 시작해도 네. 맞은 직후에 계속
조심을 해야 되는군요. 반드시. 네, 백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접종 이후에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면역력을 갖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또 첫 번째 접종만으로는 충분한 면역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2차 접종까지가 다 끝나고 또 그만큼의 기간이 지나야 완전한 면역력이 형성이 됩니다. 예, 교수님 시간은 거의 다 돼가는데요. 네.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받았는데 내년에도 뭐 상당히가 또 고통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. 한 해를 좀 정리해 주시죠.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. 네. 코로나 1차와 2차는 뭐 우리 방역 당국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막았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순발력 있는 대응으로 잘 마무리를 했는데요. 3차 대유행은 잘 준비를 못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준비할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잘 준비를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. 이제라도 좀 체제를 잘 정비해서 올 겨울의 대유행을 좀 무사히 좀 넘기고 내년에는 보다 준비된 체제로 대응을 하고 백신 접종까지 하면 내년 가을 정도면 우리가 조금 일상으로 어느 정도 복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직도 너무나 긴 기간이 남아 있군요. 네. 잘 버텨야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